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각 공인중개사 종로학원 김하영 강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간 중개사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4월에 진행 중인 제5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1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설명 옳은 겁니다. 이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신고하지 않죠.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1번 틀렸습니다. 이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거래 당사자와 공동이 아니죠. 개업공인사가 단독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3번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을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죠. 이 농취증은 농지를 실제로 사용하는가 그 실제 수요 목적을 보는 겁니다. 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질 과세가 주목적이죠. 취지가 달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 별도로 해야 됩니다. 4번 검증체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장이 합니다. 5번이 정답이죠.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는 매수인은 제일 그때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검인은 형식적 심사죠. 부동산 거래인고 신고필증은 실질적 심사죠. 그래서 이 신고필증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 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 공통신고사항 보겠습니다. 1번이 계약 체결일, 그리고 중도금 지급일과 잔금 지급일입니다. 2번 거래 당사자 간 인적사항입니다. 1번, 2번이 지게인이 외워요. 지게인입니다. 3번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소지지 소, 지번의 지, 지목의 목까지 이게 소지목이에요. 여러분 소지섭 동생 소지목이라고 있어요. 그 소지목이 강원도의 혼자사입니다. 혼자 자급자족, 지게이고 혼자 살아요. 1번, 2번이 지게인, 3번이 소지목이, 다음 3번 제일 그때 면적이 있죠. 면이고 4번이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사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겠죠. 그래서 면 종류만 먹어요. 그다음 5번이 실제 거래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6번은 제가 그때 조건기한이 있을 때 조건기한입니다. 7번은 이제 개업공인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때 다음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거래하면 7번이 나올 수 없죠. 7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때입니다. 여기 지금 5번, 6번, 7번이 실조중, 영향실조중이에요. 5, 6, 7이 영향실조중이 걸려서요. 다음 기억은 개공의 인적사항이죠. 니은 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입니다. 그럼 7번이 개업공인 중개사죠. 그럼 중개사 기억이 인이고 니은이 인상조수입니다. 다시 중개사 인상조수, 조수가 전화번호, 전소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이제 지게인 소지목이 면 종류 먹다가 영양실조증이 걸려서요. 중이 뭐죠? 개업공인 중개사 인상조수 하세요.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공법상 거래기조와 이행제한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고, 다음 권리관계도 없죠? 당연히 매매계약만 신고하니까 당연히 소유권이라 권리관계는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고, 다음 공법상 거래기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암기법 그대로 하면 돼요. 지게인, 소지목이, 면 종류 못다, 영양실조증이 걸렸죠? 그럼 개업공인 중개사 인상조소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법령상 매매계약에 관해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거죠. 1번은 매수인, 매도인 인적사항. 2번은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기한. 3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지목이죠. 소지지소, 지번의 지, 지목의 목. 4번이 정답이죠. 권리관계는 없죠. 당연히 매매는 소유권입니다. 5번이 가장 중요한 실거래가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선안에 다수니까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겠죠. 2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종류 적습니다.
3번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그 다음 집합 건물의 지읒자, 지읒. 집합 건축물 경우, 그 다음 지읒, 전용 면적의 지읒이에요. 그러니까 지읒, 지읒. 집합의 지읒, 전용의 지읒. 근데 공용 면적 합산 틀렸죠.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만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집합 건물이죠. 아파트는 내 전용 면적만 하면 되죠. 공용 면적 알 필요 있나요? 알 필요 없죠. 전용 면적만 필요합니다. 4번 물거분 거래 가격 난이는 각각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상조서죠. 인적사항인 중개사무소 사항, 전화번호 전, 소재지 소, 인상조서 기재해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액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옳은 겁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의 경우 각각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일단 부가세 포함이죠. 나중에 다 경비 처리 받습니다. 포함합니다. 기억도 심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니은도 잘 나오지만 니은은 틀리게 내진 않습니다. 물건별 거래 가격 난이는 각각 부동산별 거래계약을 정해야겠죠. 디귿도 시험에 잘 나오죠. 종전 부동산화는 입주권 맞아요. 분양권 X.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부동산에 대해 작성합니다. 리을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그 거래와 관련한 참고 내용이 있을 때 적습니다. 리을은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기억만 틀려서 정답이 4번입니다. 5번도 의사 문제죠. 자,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 당사자 국적은 당연히 적어야겠죠. 니은 또 나왔어요. 계약 대상 면적 난이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대. 건축물 면적은 집합의 지읒자, 그럼 뒤에도 지읒자요. 집합 건축물 경우 지읒, 전용 면적 지읒 맞았죠? 전용 면적을 적습니다. 3번 또 나왔어요. 종전 부동산화는 입주권 매매만 적습니다. 4번 또 나왔죠?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그 거래와 관련한 참고 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습니다. 5번도 또 나왔죠? 거래상 종류가 공급계약인 경우 물건 및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경란에 부가가치세 포함한다 그랬죠? 나중에 경비차를 따로 받습니다.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6번입니다. 자,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단 30일이죠. 30일 이내에 신고관청 맞았고 다음 공동이죠. 공동신고 원칙입니다. 2번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5억 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여기처럼 당사자 일방이 국가죠. 국가가 단독 신고해야 됩니다. 그 뒤에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들렸죠. 국가 혼자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3번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지지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 시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 관청이 된다. 당연하죠. 시군 구청장이 신고 관청이고 부동산 소지지까지 맞았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4번 개업공인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거래 당사자 틀렸죠. 개공이 혼자 신고할 의무가 있죠. 5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가 맞았는데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이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신고관청입니다. 7번 법령상 신고 대상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사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그럼 해당 개업공인사가 거래신고해야 됩니다. 2번 부동산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 제일 그때 금이라는 것을 본다 그랬죠? 아까 앞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3번 개업공인사 위임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공이 대행할 수 있죠? 보조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소공은 신분증명서 당연히 보여줘야겠죠. 지금까지 틀린 게 없습니다. 4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5번이 정답이겠네요. 뭐 5번까지 알 필요 없는데 나왔으니까 봐볼게요.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지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신고자에게 과태료 여기는 감경 면제 없습니다. 네, 5번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나머지 4개를 알아야 돼요. 나머지 4개를 아는가 물어본 겁니다. 4개가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8번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입주권이죠. 입주권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할 때 신고해야 되죠. 맞았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맞았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들어가죠. 근데 이건 신고 대상이 아니죠. 3번 거래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틀린 게 없습니다. 4번 거래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다음에 틀렸죠.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신고관청이죠. 여기에 제출합니다. 답이 4번입니다. 5번 거래 신고해야 하는 개업공인사에 위임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죠. 소공이 할 수 있죠. 보존 X. 그리고 아까 소공의 신분증명서 보여주라 했습니다. 자, 공부하시면서 이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 보시면 실전에 가깝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 주세요. 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